저희 준비한 반대 신문상에 앞서서 출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장님께서 보여드렸던 그 문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 서류를 기재부 장관에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하셨죠? 이게 바뀌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게 제가 뭐 좀 메모를 하고 있어서 바꿔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거기다 메모를 한 게 있어요. 예. 아니 여기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그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국방부로 나간다는 게 제가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러니까요. 국방부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과정에서 제가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나가다가 예. 그걸 못 주고 나왔다는 걸 그때 알고 예.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예. 제가 실무자를 줬습니다. 예. 네. 그 국방부로 가셔야 될 일이라는 게 합참, 그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입니까? 전투 통제실입니까? 전투 통제실이라고 전투 통칭합니다. 네. 지휘 통제실이라고도 전투 하고 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예, 증인이 맞습니다.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이동하실 때, 그럼 그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막 그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인 말씀 취지는 네네네. 증인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하러 먼저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걸 전달 못했기 때문에 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 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이건데 비서실 그 행정관 같은데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비서실의 네네 행정관. 맞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그 내용 의미에 대해서 아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뭐 헌법 조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 헌법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76조 1항입니다. 네. 아까 증인이 언급하신 조문이 이 조문이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걸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작성할 때는 이런 법조문을 제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보셨다면서요? 예? 찾아보셨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으면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대통령께서 그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민생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저희 준비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저희는 뭐 포인트이기 때문에. 들을 얘기 다 들었습니다. 준비사안 반대신문상 여쭤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지금 2024년 9월 2일 날 증인에 대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죠. 네, 그때 증인이 하신 얘기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근데 좀 한 두 달 지났습니다. 11월 9일 날 장관 공관에서 증인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있었죠. 비상 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이 물었고 곽정근, 이진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얘기가 있죠. 네. 네. 그 자리에서 증인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의 부대 편성이나 출동 방식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까? 하여튼 뭐 어떤 걸 물어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네.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망입니다. 피청구인, 여기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11월 24일경 대통령 관저에서 증인하고 차를 마시던 중에 이게 나라냐,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네. 이때 증인은 피청구인이 곧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때 조금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참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네, 지금 아까 그 현안에 대한 출신문에서 답변하셨으니까 그건 거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많이 하셨기 예. 때문에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검찰 진술을 보면 초반에는 증인도 피청구인에게 뭐 계엄 선포 같은 비상 조치는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예? 것 같아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이 비상 조치 이런 얘기를 하면 초기에는 증인도 그걸 조금 기다리시라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까? 그거는 평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대통령께서 이 하루 24시간을 거의 뭐 국가, 국민, 민생 네, 이것만 질문 요지에 생각하시는 맞게 좀 간단하게 예, 답변해 그런 주세요. 생각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고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어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좀 그 다음 날 되면 예. 또 전혀 어떤 이상 없이 또 임무 수행을 하시고 전혀 내색 없이 또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대통령님의 생각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네. 뭐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겪으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사회강 묻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증인도 뭐 말리는 걸 포기하고 피청구인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네. 이게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증인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증인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24년 9월달 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계엄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관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네, 우선 그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어떤 정보도 주고 해서 청문회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그 정보사 그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자, 것인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석 달 동안 22회면 한 달에 7번, 한 주에 2번 가까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 또- 제가 그 관련해서 더 물어볼 겁니다. 나항입니다.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 있습니다. 앞에 지시하신 부분을 적 제가 있습니다. 잘못 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네.
노상원은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죠. 정보사령관하고는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요. 정보사령관은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노상원은 한 달에 석 달 동안 22번이나 그 공간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그렇게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주로 많이 그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했고요, 받았고요, 도움을 또 정보사를 어떻게 개혁하고 정보병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네, 어떤 6항입니다. 네.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계엄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이 출입문을 이선해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네, 그런 뭐 얘기를 표현은 한 적이 다르게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렇게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외곽에는 외곽에 경찰이 경찰이 있고요. 예, 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 네, 얘기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임무 수행을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은 특전사. 특전사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 네.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당일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날요? 10월 그날 당일날 네네네. 저녁에 네. 계엄 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예예예.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네. 뭐 일간 한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그렇죠. 위치 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그래서 체포가 어쨌든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인 잠깐만요. 저기 정-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그건 쟤한테 말해야지 왜 정인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정은한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필요하면 허가하겠습니다.